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그냥 내 개인적 공부를 굉장히 지금도 꾸준하게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뭐 막 파스는 안 발랐어도 논산 훈련소 눈물고개 기압이 군인 중에서는 제일 센 기압입니다. 그때 안 우는 애가 없거든요. 그 눈물고개를 올라가면서 성경 구절을 영어로 암송했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거 외우다 보니까 고통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데 공부 잘하신 분들에게 내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꼭 실력이 1등은 아닌데 본인 의식 속에 나는 1등이라는 의식이 딱 고정관념이 돼 있어서 그런 거 못하겠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누가 뭔 얘기를 하면 듣고 참고하고 배워야 되는데 야, 너는 몇 등 갔냐? 갖고 생각을 거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교만인데 그래가지고 더 이상 누가 얘기하면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실제로 막 인류대학을 1등으로 나온 사람 100명을 조사해 봤는데 성공 확률이 20%가 채 안 된대. 제가 그것도 연구했어요.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를 보면 스카이 출신이 성공한 경우보다 지방대 의대 출신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카이 출신은 내가 가르치려 드리는 거야, 환자한테. 근데 지방대는 뭔가 더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 니즈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니까 오히려 성형외과, 피부과로 사업적으로 더 성공한 분들은 오히려 에스카이 출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 저의 사례를 덧붙이자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처럼 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훌륭하시죠. 아니, 또 이거 에어로빅 하고 하셨으니까. 그럼요. 저는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이제 다이어트 전도사로도 활동을 좀 했었고. 아니요, 저 다이어트 DVD 2장이나 냈어요. 언제? 옛날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서 남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잘 그럼요. 상상도 근데 못하죠. 제가 가장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몸에서는 1인자가 돼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몸을 가꿔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게 몸 주체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몸이 갖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막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왜 그 얘기 지금 공개할까? 아니, 내 몸을 발달시키고 내 몸을 단련시켜서 내 몸을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놓자 해서 몸매와 미모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 썼어요. 근데 너무 격세지감을 느끼니까 어때 그냥 얘기하는 게 공부 얘기가 그것도 공부긴 공부인가? 몸매 관리 뭐 어쩌는데 우리 벤츠가 같은 잘 사람은 먹어서 뭐 대박 난 것처럼 몸매도 대박 날 수 있어요. 근데 몸매 같은 건 내팽개치고 이러고 그냥 사는데 내팽개치고 산대. 글쎄 뭐 공부하는 것도 다른 이것뿐이 아니라 너무 많이 뭐를 보려. 현영 마담님. 예, 불안해하셨죠. 공부를 너무 많이 다양하게 해. 또 이경재 선생이 너무 많이 연구하듯이 말이야. 사실 저희가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 명문대라는 게 이제 본인은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런데 안 가도 돼. 난 필요 없어. 내가 하려는 일에는 그런 대학 학벌 난 전혀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대로 옛날부터 엄마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맨날 2019년에는 이런 직업은 다 없어집니다 하는 걸 보면서도 아직까지 옛날 머릿속이 있어서 그래도 학교 가는 게 중요하다. 아니, 학교 글쎄 가고 그 난 다음에 얘기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해라를 지금 조민희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나는 매달 500만 원의 과외비로 우리 딸을 명문대 우리 학교 딸들을 근데 저기 한 명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딸들을. 남매예요. 남매를. 저희가 이제 연년생이라서 누구는 시키고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둘한테 들어갔던 돈이 한 그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굉장히 극성스러운 엄마 중에 한 사람이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국영수 같은 건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고 예체능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둘한테 이제 들어갔던 돈이 저렇게 들어갔던 거였고요. 우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집하고 학교하고 한 2시간
이제 왕복으로 2시간이 걸리는데 얘가 학교 갔다 오면은 도서실까지 갔다가 오는 시간이 2시쯤 돼요. 새벽 1시, 2시. 그럼 6시 반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3-4시간밖에 못 자는 애를 흔들어 깨워서 버스 타고 가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실어서 아침에 도시락을 먹여가면서 학교에 7시 반까지 데려다 주고 오면은 이제 올림픽대로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이게 출근길에 완전히 이게 뭐 정말 2시간 딱 걸려요. 그런 거를 한 거진 3년 동안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니네 집에 오기가 싫다. 지금 이제 네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숨이 막혀서 너무 싫다. 그러니까 이게 한 축얼로 두 치라고 한치인 내 자식이 손녀도 참 이쁘기는 하지만 내 딸이 너무 너무 힘드니까. 힘든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쁜 딸 영화긴 하지만 나 딸이 너무 밉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그러한 이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딸이 그래도 이제 명문대를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지금은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만 딸이. 시킬 때도 나도 인간인지라 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가 할 때 이제 막 따라오지 않다거나 성적이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제 못 쫓아온다거나 이럴 때는 솔직히 이제 막말을 하게 돼요.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지랄 아니냐. 너 그만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갑자기 뭔가가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걔가 이제 가슴속에 이게 어느 정도 담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약간 그런 거 약간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이게 상처를 받은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걔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대학을 딱 간 다음에 엄마 됐지. 엄마 이제 만족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이제 그 끝에 계신 분이 정말 본인이 김정마담. 좋아서 네. 자기 의지에 정말 의해서 공부를 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부모한테 누구한테도 원망할 사람이 없지만 딸도 욕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기는 했어도 엄마의 이런 이제 너무 이게 과도한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한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딸한테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있지만 어찌됐든 아무리 뭐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엄마들의 열정은 저는 식지 않을 것 같고 엄마가 솔직히 어느 정도는 독해야 된다. 독해야지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지점까지는 끌고 가는 게 엄마의 몫도 굉장히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뭐 막말을 들어서 마음 아팠던 적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입장이 생각나. 아니 내 손녀는 이쁘지만 딸이 너무 힘들고 고생하니까. 돈 막 남편분은 네. 남편분은 여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아니면은 저희 남편은 뭐 남편은 자기가 사교육 하나도 없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시키는 거지 이렇게 막말까지 저한테 굉장히 강한 말로 해서 저를 충격을 요법까지 썼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막말을 해봐 나는 내가 할 거를 끝까지 해주고 말 거야. 또 그리고 큰애는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쫓아는 오더라고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이제 명문대에 갔잖아요. 네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바라는 엄마의 마음의 끝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해야지. 일단은 나도 그래요. 결혼하는 문제까지, 진로하는 문제까지 끝까지 걔를 바라보고 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건 최악의 엄마지 어느 정도의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 미성년자들은 부모가 끌어갈 수 있는 한 정말 개입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조금 제가 자식된 입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그 부모님께서 자식들한테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는 만약에 아이는 원래 동그랗게 생긴 애였어요. 네. 근데 엄마가 원한 애는 네모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끝을 잘랐어요. 근데 그 원래 동그란 아이는 잘려서 너무 아픈 마음에 엄마 됐지라고 말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도 네모나게 됐으니까 그거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지 원래 동그란 형태의 모양의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는 더 큰 동그라미가 됐다거나 혹은 다른 데로 굴러가서 다른 어디와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 부모님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그게 좀 달라서 저는 가치관이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혼인 신고도 했으니까 네네. 아이가 이제 딱 이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공부를 아예 못한다면 그냥 그것도 걱정도 안 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굳이 저는 성공하는 길이 공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어 해요. 한번 보내줘요. 안 맞는다 하면은 그냥 때려치라 하고 운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운동을 시켜주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알려주겠죠. 예를 들면은 옛날엔 게임 하시는 분들이 뭐 제 PC방 다니면서 뭐 하냐 그 소리 들으셨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된 게 요즘 프로게이머 분들이시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원하는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근데 멘트 씨 마음이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처음부터 아이가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으면 공부시켜도 되는데 저처럼 머리가 약간 였으면 진짜 방송에서 각이에요. 하나는 못했어요. 하나는 못하는데 저는 공부를 포기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만 시키는 게 나은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너무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게 가장 고민인 게 벤츠 씨가 얘기하는 거 너무 와닿거든요. 저는 공부해서 아나운서대에서 텔레비전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도 이거 시험 봐서 들어온 이 길밖에 안 걸어봐가지고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너무 저도 고민이에요, 엄마로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자식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 10,000가지 정도 있는데 부모님들 본인도 한 10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나머지 거야. 9,990개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 사실 그렇게 대학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결국 인생은 다 각자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옆에서 아무리 조수석에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물론 5달밖에 안 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한테 전혀 대학 가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오히려 5달. 5달. 네, 5달. 5달 애한테 대학 얘기를 아니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억울할 것 뭐냐면 같은데, 예. 물론 본인이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가야죠.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 차라리 저는 사교육비를 모아서 아이를 세계 일주를 시켜주거나 많이 해요. 아니면은 네, 창업을 맞아요. 시켜주거나 어릴 때는 많이 그렇게 해서 20살에 그런 경험들을 해보고 나서 네. 견문을 넓힌 후에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때 뭐 대학 가고 싶으면 본인 힘으로 본인 돈 아니 벌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돈 우리 벌어서 가야죠. 예. 근데 얘가 학교를 들어가서 성적이 나올 때쯤 되면 이게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정말 눈에 이게 숫자가 성적이 보이면. 예, 숫자가 딱 보이고 엄마들이 극성스러운 엄마 이렇게 뒤에서 욕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저 엄마는 뭐를 잘해서 저렇게 잘 시키나 1등한 엄마 위주로 쫙 모아갖고 정보를 빼돌리려고 저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딱 과도기예요. 저희 딸이 8살이 됐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 흔들리고 있는 엄마 중에 하나인데 예. 저는 사실 저희 딸도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좋은 곳 찾아서 보내고 했지만 제 꿈은 얘가 뭐 이 앞에 있는 대학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끌어줄 리더가 되는 아이가 성적이 됐으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생각을 사실 못해요. 국회를 보낼 거면 아니, 나중에 8살인데. 아니 진짜 여러분 보세요. 대학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이게 아니라 얘가 하고 싶은 거 시키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면 게 현영마담님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가야죠. 아니 갈 거예요. 갈 겁니다. 딸아이가 리더가 될 마음이 없고 자기는 나 리더 난 싫어하는데. 세계 여행 다니면서 좀 자연을 배우고 내가 왜 대학을 이런 거기 거 하고 들어야 싶다고 돼? 그러는데 엄마 이거는 진짜 요즘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학교에 가서 너네 꿈이 뭐니? 그러면 예전에 우리 때는 미스코리아요,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뭐요, 뭐 박사님이요, 막 굉장히 발전적인 직업을 많이 됐는데 요즘엔 뭐 되고 싶니? 연예인이요, 유튜버. 이게 어느 선에서 인기 있는 직업에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나라 누가 끌고 갈 거예요? 딸이 끌고 가요. 딸이 끌고 갈 건데 그래서 저는 아니 아이한테 왜냐면 세계에 나가서 세계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딸 인재를 생각을 만들어요. 들어보셨냐고요. 딸 생각을. 그럼요. 딸이 8살 딸이 대한민국을 뭐예요? 8살 이끌겠대요? 딸이. 리더를 하겠대요? 예. 덕이 있으면서 아, 이거 지덕체. 지덕체 중에 덕 너무 중요해. 떡이 아니에요? 덕이에요? 내가 알겠죠. 8살이 떡 얘기한 거. 솔직히 이제 아직 애가 어리고 성적이
교육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거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번 저도요. 엄마도 맨 계속 처음에는 마음이 거창하게 바뀌어요. 얘기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현실적인 얘기 강성태 어머니, 씨가 아니, 정말 아니, 잘할 거예요. 이거는 저기 두 분이 싸우지 말고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봐요. 네네네. 저는 이제 조민희 선생님께서 저 500만 원 저렇게 이제 띄워놨으니까 다들 이제 너무 큰 금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500만 원이요? 저렴한 가격에 보내는. 그죠? 아니 왜냐면은 더 심하죠. 제가 대학생 때 제안받았던 과외 금액이 딱 저거였어요. 그게 몇 년 전인데요. 네, 체벌이에요, 체벌. 한 사람이. 아 근데 물론 제가 뭐 공신하면서 과외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애들 교육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잖아. 못하죠. 당연히. 네. 그리고 우리 때는 그냥 뭐 시험만 잘 우리 보면 때는 됐는데 뭐 이런 것까지 사교육을 하냐. 다 하거든요. 그 다 하면은 수가 없어요. 우리 애만 안 하면은 그거는 다 앞을 뛰어가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강성태 씨가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다. 지금 엄마도 아빠도 다 서울대를 나왔잖아요. 내 자녀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건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냐면 학교에 적응만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한테 아기 태어나면 공부 진짜 잘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1000만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엄마 서울대, 아빠 서울대, 공부에 신이고. 제가 이거를 맞아. 그러니까 학생들 상담하면서도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는데 전 못해요. 전 쓰레기인가 봐요. 이런 어떤 고민을 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떡해. 그냥 적응만 잘해도 저는 지금은 너무나 고마울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같은데?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적응을 잘하면 또 다른 걸 그게 원하게 그게 된다니까. 당연히 아기 태어났을 때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태어난 중간만으로도 너무. 근데 옆집 친구는 뒤집었대. 뭐야? 야, 뒤집었어. 왜 뒤집어? 왜 안 뒤집어? 지금 뭐야? 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한글을 뗐어. 옆에서 계속 요걸. 아니, 우리 부모가 되니까 이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맞아요. 뒤쳐져가지고 나고되면 어떨까봐 이 걱정이 많기 불안이에요, 때문에 불안. 저 또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외아들이시잖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아들이. 공부하셨고. 네. 형 공부 잘했어요? 아니, 아니, 의대 본과까지 아니,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부모들의 이 공부 학구열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대단했죠. 동치미를 지금도 통해서 대단하고. 한번 느끼게 됐고요. 사실은 뭐 저도 아이를 지금 하나 키우지만 우리 집사람이 노래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별로 하는 걸 취미를 안 가져서. 잘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 그러고 딱 두 가지다. 세 가지는 세 가지. 누우면 자고, 앉으면 먹고, 서 있으면 노래하고. 요거 세 개만 딱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받을 만해. 요거 가지고 24시간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낳는데 자식에 대한 또 공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익히 우리 선조들이나 어르신들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장원급제 하면 온 집안이 먹고 살고 동네에서 인사를 받는 어떤 큰 어른이 되는 지름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외워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냥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거를 조성을 시키게 되는 근데 것이고. 아들을 어떻게, 동원이는 어떻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렇죠. 요번에 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대학을 잘 졸업하고 졸업식장에 갔더니 또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우등생이라서 또 아니 여기 저기 뭐 금색 이렇게 뭘 또 따로 이렇게 달리 달라요.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거기는 보라색 이렇게 하는 학교인데 보라색에다가 또 금실 큰 것까지 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부모로서의 보람을 느끼는데 그 보람을 느끼는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DNA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면 크게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만족감과 안도감에 부모가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형님, 전공은 뭐였어요? 심리학. 아빠 엄마가 다 가수인데 심리학했구나. 네, 왜냐면 심리학을 이제 저하고도 또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만 나면 아이하고 놀아주고 정말 아이 눈높이에서 아까 뭐 5개월짜리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아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냥 그 대화하는 거를 계속 그냥 아기 때부터 대화해주고 노래해주고 대화해주고 노래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대화가 돼요. 근데 이게 부모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한테 내가 원하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더 알고 그쪽으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전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한 거는 맞아요. 네네. 정말 인성이 중요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엄마하고 앉아갖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진로를 해서 서로에 대해서 진로를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수험 성적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거는 우리나라 현실이지. 행복지수가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언제 제가 이 손을 탁 놓게 됐냐면 언제 신문을 아, 그러니까 저 다른 엄마들하고 다르게 예. 아들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아이가 발기에 있나요? 빨리 중2인데 제가 2018년에 신문을 이렇게 펼쳤는데 거기에 이 신문 이만한 게 건국 이래 최대 복잡한 대입이 완성이 됐다고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수험생이면 넌 공부를 하렴, 난 도시락을 쌀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도시락 싸면 안 돼요.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야 이번엔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근데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현실인 이 거예요. 주제에 좀 말할 자격이 있는 게 무자식이 상팔. 큰애가 공부에 좀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학교 때 보니까 이제 아내가 미대 나왔잖아요. 원래 미대 나온 친구들이 실기능 강해도 좀 공부엔 약하거든요. 네. 요즘엔 아니에요. 제 아내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중학교 때 애를 잡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심하더라고요.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걸 가르치더라고요. 이제 딱 보면 시험 문제 나올 게 있거든요. 공신.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보니까 성적이 나왔어요. 막 밤을 새고 가르쳤어요. 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만 막 외우게 하니까. 법인 위주로 해야 그렇게 뭐 많이 외우잖아요.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외우는 건 단단하게 외워야 돼요. 딱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단단하게 외워서 문제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설프게 많이 알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를 제대로 알게 아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음 시험 공부는 내가 가르치겠다. 그래서 전교 10등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작해주지. 아니지. 처음부터 내가 하면 아내는 남편의 위대함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돼. 너가 했을 때 결과는 쓰레기고 내가 했을 땐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걸 아들 점수 때문에 그 자식 딸내미. 아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한 번 공부를 못 하겠다. 당연하지. 시행착오. 땅에 넘어져야지 그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공부를 딱 했어요. 그다음 고등학교 딱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무슨 시험 문제가 수학 문제가 한 5가지 공식이 꼬아져 있어. 일단 문제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민희 씨랑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길로 가면 된다. 전교생이 1000명이면 전교 1등만 생존하는 세상 아니다. 전교 꼴찌 천둥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는 본다. 이제 장원급제하는 조선 왕조 500년 끝났고 일제 36년 고관제작이 되는 길 판서의 길 끝났다. 이제는 정말 크리에이티브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걸 안 하더라도 나는 동창회 가서 밥 사고 술 사내는 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다. 장사 사업으로 성공한 애들 밥 사고 술 사. 대학 교수가 술 사는 거 밥 사는 거 못 봤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다. 공부 잘하는 중에도 성공하는 게 있고 공부 못하는 중에 성공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조민희 마담님이 여기서 특이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냥 지금 중고등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엄마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 사실 눈치 전쟁이고 정보와의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쫙 보면 어떤 애가 전교 1등을 딱 찍었어요. 그 다음날 그 아이로 인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쫙 애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도 그때에 무슨 뭐 기말고사라든지 중간고사에 기출문제 적중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모이죠. 알아내는지 거기에 등록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정말 몇백 명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돼요. 거짓 뭐 초등학교 때부터 또 이제 하더라고요, 그 빠른 나름대로 분들은. 시킬 수 있는 공부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돼요. 예. 조민희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면서 또 반성할 게 많아. 저는 정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아이가 참 열심히 살아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민 씨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정말 지름길로 아이가 훨씬 더 나은 이렇게 좀 수월한 방법으로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워낙 그런 거에 뒤처지고 모르니까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좀 부족하니까 아이가 지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도 본인이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고 저희한테는 거의 통보식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 대신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 2세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을까 봐 뭐 엄마 이거 뭐야 몰라 아빠 이거 뭐야 근데 몰라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제 부족한 부분이 남편한테는 남편이 있었으면 공부 싶었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저는 괜찮아야죠. 정말 제일 유일하게 따진 게 남편이 좀 학력 학벌 명문대. 제가 예, 유일하게 본 게 공부 실력이요. 남편이 스카이야. 조용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애가 정말 그 양쪽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닮긴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빼니빼니 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아빠처럼 공부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 놀아야 되는데 성적도 잘 받아야 되니까 울어요. 놀면서 울어. 놀면서, 예. 놀면서 울어. 성적은 잘 받고 싶고. 그러니까 아빠랑 둘이 피 튀기게 공부 쪽으로는 이렇게 싸우면서 해요. 그리고 미용이나 이런 외적인 걸 갖추고 싶어 할 때는 저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너무 좋죠. 문무 견주네. 최고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이 원하면은 공부라는 것은 하더라. 예, 부모가 지름길로 조금 빠른 길로 알려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공부는 하게 되지 않나요?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